2024년 1월 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해 봤고요. 저는 워낙 매매하는 스타일이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노는지,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이슈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대부분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빠지면 더 빠질 거라고 지랄지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슈, 그리고 주식시장은 한 가지 이슈를 오랫동안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이슈가 이제 사멸된 다음에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시황 부분에서는 찾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멘트가 좀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죠. 대신에 저는 실질적으로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매매를 정말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시황보다는 매매를 즐기는, 매매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얼마에 몇 주를 사고 얼마에 몇 주를 사고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으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좀 매매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한 얘기 또 하고, 정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말빨로 방송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막말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방송을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비중을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저는 어제 방송을 쉬었고요. 1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7%, S&P 500이 0.18%, 나스닥이 0.09%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가 2024년도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제대로 한번 상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0.07%, 뭐 0.09% 이게 화끈한 상승, 그러니까 그동안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동안에 2024년도 첫 번째 주에 이 하락이 아름다운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며칠 동안 좀 하락한 다음에 화끈한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산타랠리 없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 지금 2024년도 연초 분위기는 흡사 2016년도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1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12월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자,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실망을 한 거죠. 고용지표가 못 나와야지만 경제가 둔화됐구나라고 인정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게요.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시점, 바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고용이 잘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 안 하겠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하락했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 그동안 많이 빠졌어, 이 정도는 좀 매수해도 가격이 매력적이야라고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주식시장이 뭘 가지고 논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가지고 노는 이슈가 뭡니까?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장난감 같은 그 이슈는 바로 경기 둔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 그게 어떤 독특한 특별한 악재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잊고 있었지만 1년 전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어요. 2023년 3월 달에 터진 얘기입니다. 올해는 그럴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요. 어찌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보다 더 불안불안한, 더 걱정해야 될 만한 일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이 2024년 1월 2일 증권거래소에 가서 오픈 버튼을 눌렀다. 아, 씨발 2024년도 대한민국 주식시장 좆됐구나. 아마 미쓰리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뉴욕 증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다시 돌아보면 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21만 6천 명 증가했다고 하고요. 실업률은 3.8%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11월과 똑같은 3.7% 유지했습니다. 자, 월가 예상치는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17만 명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거죠. 자, 11월 달에 여러분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17만 3천 명 나왔습니다. 1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7만 3천 명이 나왔으니까 12월 달도 한 그 정도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12월 달 고용자 지수가 21만 6천 명씩이나 나오면서 아이고 미국 경제가 좋네. 그러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특히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사실적인 얘기가 많아서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죠. 경제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숫자 게임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어이구 여러분 그때 20몇만 명 나왔다고 했었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어이구 17만 명이네요. 18만 명이 그렇게 하향 조정하는 짓거리를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1월과 10월 달 수치가 총 7만 1,000명 정도 줄어든 수정 수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월 평균 비농업자 고용자 수는 2022년 말에는 월 평균 39만 9천 명 정도가 됐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22만 5천 명으로 2022년 대비 훨씬 줄어든 고용지표가 보여진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나중에 또 하향 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월 평균이 22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계속 수정되고 있어요. 이게 왜 장난질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를 17만 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뭐 19만 명, 2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용지표를 발표한 날에는 어이구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네. 미국 고용이 좋네. 라고 해서 흥분 모드가 되지만 나중에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을 때 20만 명에서 한 3만 명 줄어들었다. 한 17만 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 예상치만큼 나온 거고 수치를 아마 제대로 들여다보면 예상치에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지표 12월 달 겁니다. 11월 달 52.7이었는데 12월 달에는
50.6으로 감소했고요. 이 PMI 지표는 기준이 50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조업 PMI 지표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기준 50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지금 몇 개월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성은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 ISM에서 발표한 12월 서비스업 PMI 지표가 50.6 지금 기준선에 달랑달랑 하면서 어쩌면 이것도 조만간 기준선 50을 깨면서 경기 위축 국면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제는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점도표를 봤더니 작년 연말보다 75bp 낮다. 그러면 최소한 2024년도 3번의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고 경제, 주식시장이 부담되지 않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려면 최소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3월 달 정도 돼야지만 부드럽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연착륙을 가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 꿈꾸고 있는 장밋빛 전망이고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글로벌 경기 둔화 혹은 침체 우려 아니면 작년처럼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어떠한 독특한 톡 튀는 어떤 악재가 튀어나오는데 그 악재가 작년 3월 달에는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터졌지만 중국에서도 터질 수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터질 수 있습니다. 자, 3월 달 FOMC 회의 아직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는 90%, 새해 첫날에는 그러니까 1월 2일은 80%, 그리고 70%, 1월 4일 날은 66%까지 내려왔다가 1월 5일 날은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3.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7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 연말에 시장이 너무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던 이유가 뭡니까?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인하했으면 좋겠어가 인하할 거야가 됐고 인하 분명히 반드시 할 거야. 그럼 몇 번 할 거야? 3번 할 거야가 5번, 6번, 7번까지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그냥 막무가내 희망사항이 주식시장을 저렇게 띄워놨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그 정신 차림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준 게 바로 애플의 수요 감소 우려입니다. 그죠? 자, 고용이 좋아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과도하다라는 해석이 있다.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0%대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경제는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용 지표는 분명히 한 2, 3개월 뒤에 다시 하향 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이날 발표했을 때는 21만 6천 명이라고 했지만 몇 달 뒤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그 당시 12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21만 6천 명이 아니라 거기서 뭐 3만 명 혹은 뭐 2만 명 줄어든 얼마가 될 것이라고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나마 미국이 우리 미국 경기 나쁘지 않아요. 연착륙 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렇게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거죠.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국내 증시는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밴드는 2,500에서 2,620포인트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코스피 2,700포인트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죠. 자,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해마다 열리는 뭐 CES 2021, 2022, 2023, 2024 이렇게 연도를 붙이는 행사가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CES 2024 같은 경우엔 첨단 뭐 IT 같은 것들이 막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애플이 꺾였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AI에 관련된 신기술을 막 내면 뭐합니까? 안 팔리는데, 못 팔릴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저는 굉장히 비운의 업종이 LED라고 생각하거든요. LED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LED가 막 그냥 확장되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LED 업종이 빛을 못 발했어요. 그것처럼 아무리 신기술을 내고 기대감이 있으면 뭐합니까? 작년에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국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정신 차리는 때가 오는 것처럼 아무리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도 경제가 안 좋아서 수요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증권가는 뭔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 얘네들은 증시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든지 뭐 CES 2024가 있다든지 하지만 이거 그렇게 시장에 반영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올라갈지언정 종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증권사들이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숨고르기 시장이 예상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조정 가능성 확대를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기관과 외인, 매도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썸네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이유, 미쓰리가 2600이 못 갈 거라고 했는데 2600을 넘어선 이유가 뭡니까? 달러 약세로 인한 외국인 유입세인데 그 외국인 유입은 단지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이고 과연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달러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먼저 뺍니다. 그걸 누가 잡습니까? 개인이 물량을 잡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진짜 상승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 달, 두 달 꾸준히 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레벨업이 안 되고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미쓰리 주식시장 사잖아. 환율에 따라서 그냥 잠깐 단타식으로는 언제든지 걔네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빠지죠. 미쓰리가 다시 달러 강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주식시장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2700을 노래 부르던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 조정 가능성 확대 예상된다. 리스크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에 와서. 자, 4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신년 정부 정책 개소리죠. 부동산 PF 위기 확산 이런 것들을 이슈로 뽑아냈고요. 자, 뉴욕 증시 이번 주 후반에 이제 11일 날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고용지표에서 11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3.9%였는데 이번 12월 달은 4.1로 상승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전월 대비로는 11월에는 0.1% 증가했었었는데 이번에는 0.2%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11월에는 3.1% 상승을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3.3%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3.1까지 꺾였었는데 다시 3.3으로 반등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는데 시장은 금리 인하를 꿈꾸고 있고 경제 지표는 안 좋습니다. 자,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근원 소비자 물가에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나 음식물 같은 민감한 것들을 빼면 조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 이번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일반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더 집중하겠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들썩거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볼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11월에는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0.2%. 전년 대비로는 11월에는 4.0이었는데 이번에는 3.8%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11월 대비 12월이 둔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11월 대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지금 경제 지표가 꺾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0일 날 존 윌리엄슨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2024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아마 이때 조심스럽게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은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자기네가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2일부터 2023년도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업종이 뭐라고요? 금융업종입니다. 자, 그럼 금융업종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웬간하면은 금융업종은 실적이 나쁠 수 없죠.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그러면 분명히 뉴욕 증시는 금융업종을 스타트로 시작하는 이 4분기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잘 하려고 할 겁니다. 웬간해서는 금융 주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연체율 같은 거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가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연 7.9라고 합니다. 2008년도도 21세기였는데요. 그때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건전해졌지만 문제는 그렇게 건전한다고 테스트했다고 그때보다도 높았던 지금 모기지 고금리를 뭔가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닝 시즌은 웬간해서는 금리가 높으니까 잘 나오는 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미국 뉴욕 증시는 금융주 스타트를 시작으로 막 포장을 할 거예요.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2024년도 1분기는 미국의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좋아질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S&P 500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감소됐겠죠. 이거 언제 우리가 알았습니까? 지난번 3분기 어닝 시즌. 그죠? 처음엔 금융주 잘 나오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순이익으로 예상을 했다가 금융주 실적이 끝난 다음에 그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된다라고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3분기였어요. 아마 이번에는 더 할 겁니다.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증권사들도 숨고르기 장세 예상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분명히 어떤 또 반대매매 물량 같은 거 나오고 또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과정들 또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돈다방 미스는 쉬고요. 내일 5시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